안녕하세요. 다산해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절 과도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도 현상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과도 현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과도? 과일 깎는 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과도이기는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과도라고 하는 거는 도착하는 과정, 그러니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죠. 만약에 이런 이제 위에 형광등 같은 이런 램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버튼을 켰을 때 형광등이 켜지는 순간까지 우리 눈은 인지하지를 못하겠지만 사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형광등이 점등될 때까지를 온전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 온전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어떠한 전기적인 과정이 일어날 겁니다. 불안정한 과정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과도라고 하게 되고요. 그때까지 기간을 걸리는, 그때 그 기간까지 걸리는 일을 과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멋있는 스포츠카와 함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있고, 자, 이쪽에 속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자동차를 부릉 하고 시동을 건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쫙 밟았더니 제가 속도를 100km로 가고 싶어요. 자, 제가 100km까지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니 자, 쭉 하고 이렇게 100km까지 딱 도달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자, 여기 시속 0, 속도가 0에서부터 100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일종의 과도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이걸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가 있지만 전기에서는 일종의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정상 상태. 그리고 이 앞까지를 우리가 과도 상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그때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과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책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과도 현상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 정상 상태, 전류가 일정한 값에 도달한 상태, 과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과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에서는 두 가지, 기능사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RL 회로가 있고요. 두 번째, RC 회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회로일 때 우리가 어떤 과도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RL 회로라고 하는 거는요, 저항과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 이런 회로를 만든 것을 얘기합니다. RC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저항과 그 다음에 콘덴서가 있는 회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RL 회로일 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곡선을 가지고 될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전류고, 자, 이쪽이 시간 T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스위치를 탁 닫아서 전류가 통하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 코일에서 전류가 처음에 증가하잖아요. 그쵸? 전류가 증가하면서 자석의 리액턴스 때문에 처음엔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증가하게 돼서 마치 이런 곡선을 나타내게 되죠. 이때를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과도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 시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쓰고 우리가 타우라고도 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바로 R분의 L 값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 대비 우리 그 코일의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단위는 세크죠. 즉 코일의 인덕턴스가 클수록 시간은 어떻게 된다?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자, R 값이 5옴이다. 그 다음에 L 값이 4헬리다. 그러면은 이때의 타우, C 정수 혹은 C 상수가 얼마냐 라고 묻는다고 되면은 5분의 4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0.8초가 되겠죠.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C 회로는 과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자, 여기가 전류라고 하고 이쪽이 시간이 되게 되면은요, 처음에 자, 전류는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콘덴서에 전하가 조금씩 쌓이게 되면서 마침내 최고 많이 쌓였을 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의 전압이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 곡선은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타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뭐 63.8%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다 빼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저는 딱 통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중요한 것만. 자, 그러면은 이때는 시상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죠. 그럼 콘덴서가 클수록 전기를 저장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항이 클수록 콘덴서가 클수록 이 시간도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R 곱하기 C 그 다음에 세크가 됩니다. R 곱하기 C 세크.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R 값이 3 옵니다. C 값은 뭐 2 페럿이다. 다음 그러면은 시상수는 얼마냐? 시상수, 시정수라고 합니다. 얼마냐라고 묻게 된다면은 그냥 R 곱하기 C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2 얼마? 6초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거랑 똑같죠. 배터리에다가 충전하게 되면 처음에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적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얼마? 0이 되는 거죠. 이 RCO에서는 이 0이 되는 게 정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그리고 0이 되기 전까지의 관계가 과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4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RL 직렬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R분의 L. 그렇죠? R분의 L. 자, 두 번째. R은 5, L은 2헨리의 직렬 회로의 시상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R분의 L. R은 5, L은 2. 그럼 얼마 이거? 0.4. 답 4번. 3번. R은 10kΩ, 그 다음에 C는 5마이크로페럿의 직렬 회로에 110V의 직렬압을 인가했을 때 시상수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시상수에서 110V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RC만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RC 회로에서는. 자, 그러면 R은 10kΩ,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곱하기 10의 3승이죠,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C 값은 5마이크로페럿, 5 곱하기 10의 뭐예요? 마이너스 6승이죠. 그러면 여기 3승이랑 여기 없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3승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되나요? 50ms인가요? 네. 50ms. 50, 그 다음에 10의 3승이,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이 미리가 되죠. 50ms가 되죠. 4번. RL 직렬 회로에서 R은 20, L은 10헨리인 경우 시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R분의 L. 그러면은 R은 얼마? 20. L은 11 대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 0.5초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문제 너무 좋죠. 이런 문제들만 있다면 뭐 전기 일반 얼마든지 풀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목 전기 이론 강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기 이론 뭐 혹은 전기 일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전기 이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전기 일반을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뒤에 부분은 조금 많이 계산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나마 좀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의 몇 번 보시라고요? 3번 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